안녕하십니까. 일본경제연구소의 김철홍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의 칼럼의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교역, 수출, 수입, 수지 이런 항목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교역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 중세의 그 중동 국가들, 페르시아 이런 국가들이 동서양의 교역을 통해서 부를 급속하게 정진을 시켰고요. 또 근대에 와서는 그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또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급속하게 또 정진을 시켰죠. 멀리 볼 거 없이 그야말로 최근년에 와서 일본이라든지 또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 국력의 성장을 보면은 그 효과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항목을 가지고 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 목차 속에서 교역, 수출, 수입, 또 여기에 대해서 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교역, 수출, 수입, 수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속에는 유사한 경제 용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데 한번 그 개념을 또 계통을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의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국제수지라는 큰 항목이 있고 국제수지 밑에 경상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수지,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앞에 네모 칸이 있죠. 이게 이제 각 항목들의 이제 등급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게 항목들이 길어서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요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옮겨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렬로 놓고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등급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요 경상수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렇게 이게 이제 1등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이 이 상품 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보는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또 상품 수지 속에 상품의 수출, 상품의 수입, 그 다음에 일반 상품, 그 다음에 중개무역 순수출, 그 다음에 비화폐 금수지 이렇게 항목들이 나눠진 겁니다. 서비스 수지 속에는 서비스의 수입 직업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공 서비스, 운송 서비스, 여행 서비스, 건설 서비스, 이렇게 쭉 그야말로 서비스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경상수지, 경상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는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등도 수치를 한번 보고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윤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그 범위 내에서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다룰 항목들의 큰 항목의 결과치만 우선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상수지, 상품수지, 상품 수출, 그 다음에 상품 수출 수입, 뭐 일반 상품 수지, 일반 상품 수출 수입, 서비스 수지, 수입 지급,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 이전소득 수지 결과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결과치하고 2021년도 결과치를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변화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활용할 통계 자료들이 월드뱅크 자료하고 OECD 자료가 되겠는데요. 월드뱅크는 2020년까지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OECD는 2021년까지 나와 있어서 나중에 결과치들을 놓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실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년도 수치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21년도 결치 한번 보죠. 경상수지는 2021년도에 883억 달러가 흑자가 였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수지, 상품 그 자체의 수지만으로는 762억 달러였습니다. 2021년하고 20년하고 비교해보면 경상수지는 더 늘었는데 상품수지는 더 줄었군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의 수출은 6,500억 달러, 수입은 5,738억 달러 이렇게 해서 수출과 수입의 결과치를 뺀 것이 상품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보면 또 일반 상품 수지, 그 수출 수입이 있어요. 여기서 일반 상품의 수출 수입 뒤에 보면 FOB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그 위에 있는 상품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야말로 상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운임이라든지 보험료 뭐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FOB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뺀 Free on Board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선적할 당시에 상품의 가격, 그야말로 순수한 상품의 거래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아까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앞에 그 개통도에서 보셨다시피 그 가공을 위해서 임가공을 위해서 수입한 상품 이런 것들은 또 제외를 하죠. 뭐 대표적인 게 석유 같은 항목이 되겠죠.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임가공을 해서 정제된 그 오일로 이렇게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뭐 서비스 항목은 아까 앞에 항목에서 보셨다시피 뭐 서비스에 관계되는 여러 항목들이 쭉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본원소득 수지가 있고 이전 소득 수지가 있는데 본원소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수익을 얻은 거죠.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은 거,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은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본원소득 수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한국 같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번 돈 빼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번 돈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 본원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라는 것은 이런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이 이전된 거, 무상 원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부를 했다든지, 그 난민들에 대한 기부 이런 게 있죠.
그 외에 이제 그 해외 거주인들한테 송금을 한 거. 예를 유학생의 뭐 학비, 생활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등록금, 뭐 이런 것도 송금한 것은 다 이전 소득 수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를 위해서 나간 거, 혹은 이제 해외에 원조된 거, 빼기 또 해외에서 들어온 거.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송금받은 것은 여기서 마이너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수지가 이전 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가 많이 나 있죠. 반면에 이 서비스 소득, 서비스 수지에서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적자예요. 그다음 본원 소득 수지에서는 많은 흑자가 났는데 이전 소득 수지에서는 다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이제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문으로 표기된 각 항목들 결과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 수출에는 export of goods이라고 되어 있죠. goods. 수입에도 이제 goods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그 밑에 있던 일반 상품 수출에는 여기서는 general merchand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그 자체의 재화의 어떤 금액이죠. 따라서 상품 수출보다 일반 상품의 수출 액수가 당연히 작겠죠. 조금 작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임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먼저 그 월드뱅크 예차를 보겠습니다. 월드뱅크는 뭐 이전 시간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17개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통계 수치를 발표를 하고요. 9월, 10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월드뱅크는 재화,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수입과 수출을 이렇게 통계 자료를 냈어요. 사실 이 교역이라는 게 정의에 있어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역은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교역이 되겠죠. 좁게는 상품만을 수입, 수출을 한 교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요즘 사실 상품 그 자체만 있는 경우 외에 또 서비스하고 같이 접목되어야 되는 상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걸 사실 구분한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상품과 또 서비스를 같이 묶은 통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역량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한국을 논할 때 10대 교육국이다, 10대 교육국 내에 들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역이란 것은 당연히 수출과 수입을 합친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사실 이 월드뱅크나 OECD나 이런 통계 자료에 보면은 이 수출과 수입을 합친 통계 자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출, 수입 이렇게 분류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수출과 수입 수치를 제가 합쳐서 결과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1조 1336억 달러,
달러를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9위가 되겠고요. 또 일본은 1조 5,715억 달러 수입과 수출을 합친 금액이요. 세계 4위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4조 8,980억 달러, 세계 2위가 되겠고요. 1위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5조 803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이렇게도 이야기됩니다만은 이 수출 상품의 수출 부분에서는 최근의 통계 자료는 당연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1로 했을 때 일본은 1.38배가 되겠고요. 미국은 4.32배, 중국은 4.48배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순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위까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1위는 중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 3위가 독일입니다. 4위가 일본이었고요. 5위가 영국, 6위가 프랑스, 7위가 네덜란드, 8위가 홍콩, 9위가 한국, 이렇게 10위가 싱가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역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네덜란드가 특이하죠. 그 다음에 홍콩은 지금 중국의 일부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경제적인 통계 수치에서는 항상 홍콩은 아직까지 따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0위 이하도 한번 볼까요? 11위가 이태리, 12위가 아일랜드, 13위가 인디아, 14위가 캐나다, 15위가 스위스, 16위가 멕시코, 17 벨지움, 18 스페인, 19 러시아, 22가 폴란드. 그 밑에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타이, 태국이요. 그 다음에 브라질, 스웨덴, 터키,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는 수출과 수입을 합친 거고요. 이제 수출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은 한국은 5,969억 달러로 순위는 10위가 되겠고요. 일본은 7,853억 달러 4위가 되었고, 미국은 2조 1,234억 달러로 2위가 되었고요. 중국은 2조 7,232억 달러로 1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수출에서는 중국이 1위죠. 한국을 1로 했을 때 일본은 1.31, 미국은 3.5, 중국은 4.56 이렇게 비율로 되겠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죠. 약 한 2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군요. 자, 지금 이거는 월드뱅크의 오리지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5,969억 달러, 일본이 7,853억 달러, 미국이 2조 1,234억 달러, 중국이 2조 7,232억 달러. 오리지널 2020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로 먼저 봤는데 맨 위가 노란 선이 중국이 되겠고요. 이게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일본, 보라색이 한국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2019년도부터 미국의 수출이 많이 감소를 했죠. GDP에 대한 비율도 감소했고 전체 수치도 감소를 했습니다. GDP가 얼마였던지 기억나십니까? 네 개 나라의 GDP가 한국이 1조 6천억 달러였죠. 일본은 4조 9천억 달러, 약 5조 달러. 그다음 미국이 20조 1천억 달러 정도 됐죠. 중국이 14조 7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건 요 다음에 지금 비율을 한번 볼 거기라서 먼저 한번 자, 요 비율을 한번 볼까요? 비율은 한국은 36.4%,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36.4%입니다. 그 전에는 2011년도는 더 많았어요. 무려 53%, 54% 이렇게 쭉. 한국은 역시 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약 15.5%, 중국은 18.5%, 미국은 10% 수준입니다. 미국도 수출에 대한 비용이 조금씩 적어졌군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코로나 등 사태에 의해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작아졌군요. 상품 수출의 랭킹도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한국. 뭐 다 변화가 없는데 한국하고 싱가포르만 순위가 바뀌었군요. 이 나라들이 되게 10위권 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을 한번 볼까요? 수입은 한국은 5,367억 달러. 수입은 9위고요. 일본은 7,862억 달러. 5위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2조 7,745억 달러. 1위입니다. 수입은 미국 1위예요. 수출은 2위였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은 2조 3,571억 달러. 2위입니다. 수출은 1위고 수입은 2위고. 그러니 수지 면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1위가 되겠고 미국이 2위가 되겠죠. 또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월드뱅크의 오리지널 데이터 2020년도 수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순서가 되겠는데 2019년도 와서는 도부터는 2020년에 와서는 중국도, 미국도 또 일본도, 한국도 다 조금 수량이 떨어졌죠. 수입이 차지하는 GDP 대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32.8, 일본은 15.5, 중국은 16, 미국은 13.2.
뭐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대 수준인데 한국은 30%대 수준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 수입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결과가 되겠죠. 랭킹도 볼까요?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3위는 역시 독일이군요. 수입도 수출도 다 3위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프랑스가 4위고 일본이 5위고 영국이 6위, 7위가 네덜란드, 8위가 홍콩, 9위가 한국, 10위가 캐나다. 이렇게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 총계에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디아, 싱가포르, 이태리, 아일랜드, 벨지움, 멕시코, 스위스, 스페인, 그 다음에 러시아, 폴란드가 20위까지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지. 국제무역 수지. 자, 한국은 602억 달러. 즉, 흑자입니다. 수지에서는 흑자, 적자를 반드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수지 측면에서 한국은 9위가 되겠습니다. 9위요. 일본은 갑자기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빨간 글자로 표기됐죠. 8억 달러. 약 8억 달러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0.8이니까 8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6,511억 달러 적자가 되겠습니다. 6,511억 달러. 순위도 월드뱅크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164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 이렇게 수치가 6,511억 달러가 되니까 당연히 꼴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3,661억 달러. 흑자입니다. 흑자. 당연히 1위가 되었고요. 따라서 뭐 이렇게 배율을 따질 수가 없어요. 흑자와 적자의 배율을 따질 수가 없겠죠. 그래도 한국을 1로 했을 때 중국은 한국보다 6배 정도 무역수지 흑자폭이 큽니다. 많습니다.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익이 얼마입니까? 6,511억 달러 적자에서 3,661억 달러 흑자니까 약 1조 달러죠. 1조 달러. 1조 달러의 무역 수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미국이 아무리 경제력이 대단하고 천조국이니 그렇게 등을 이야기를 해도 사실 매년 6,500억 달러씩 적자를 보고 중국하고 1조 달러 정도의 수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 사실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하고 일본도 수지에 있어서는 엄청난 배율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약 6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수지죠. 수출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 수지를
내야 계속 국가의 부가 정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해에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뭐 2020년도에 6,511억 달러 적자입니다만은 뭐 그전에도 계속 적자였죠. 뭐 5,900, 5,000, 5,000 뭐 그야말로 2014년도부터 5천억대 적자군요. 그전에는 4천억대 정도. 이렇게 매년 뭐 4천, 5천, 6천억대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으니 억 달러이죠. 내고 있으니 미국이 사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뭐 반면에 중국은 지금 2020년에 3,661억 흑자를 봤습니다만 2019년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코로나 후에 2배 이상 흑자가 뛰었어요. 뭐 그전에도 계속 뭐 900, 2,500, 뭐 3,500, 2,000에서 3,000억 달러대의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반면에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8억 달러 정도 2020년에 적자를 냈습니다만 일본은 뭐 그전에 2019년에도 16억 달러 흑자를 냈다가 적자를 냈다가 뭐 그전에는 조금 한 1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냈다가 흑자를 냈다가 적자를 냈다가 이 적자의 수치가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하죠. 들락날락하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은 문제고 이게 계속 누적돼 오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뭐 한국은 2020년에 602억 달러 흑자였습니다만은 뭐 그전에도 400억, 그 다음에 뭐 그전에는 700억, 900억 뭐 이렇게 약 한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흑자를 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국가의 부가 계속 축적이 된 것이죠. 그래프로 표현한 걸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신 걸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이 노란 게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한국입니다. 그다음에 초록색이 일본이고 맨 밑에 붉은색이 미국인데 뭐 중국은 최근에 와서 이 흑자 폭이 또 급상승을 했습니다. 2015년경에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반면에 미국은 적자의 폭이 계속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순위도 볼까요? 무역 수지 순위가 되겠습니다. 1위는 중국이고요. 2위가 독일,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네덜란드, 5위가 아일랜드, 그 다음에 6위가 러시아, 7위가 이태리, 8위가 스위스, 9위가 한국입니다. 10위가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저 다음 페이지 99위에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그 다음 페이지 꽁지에 164위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수지를 했을 때 그야말로 급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출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다루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이 한 페이지에 다 상위에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었는데 수지로 했더니 이렇게 1위에서부터 164위 공시에 이르기까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본, 미국의 수지가 계속 개선이 되고 또 중국의 수지는 사실 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 월드뱅크의 수치를 봤고요. 다음으로 OECD의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OECD는 회원국 단체죠. 주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타 지역에 비교적 선진국에 가까운 국가들이 많이 가입해 있죠. 회원국이 38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파트너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5개 주요 파트너하고 그 외에 파트너 국가들이 있는데 통계 수치가 나오는 거는 거의 한 45개 국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국가들 범위 내에서 순위가 되겠습니다. OECD는 친절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나눠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도 상품의 수출 수입 수지, 또 서비스의 수출 수입 수지, 나중에는 합쳐서도 한번 집계를 내봤습니다만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ECD는 2021년도 통계 수치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수치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수출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6,491억 달러로 2위가 되겠고요. 일본은 7,491억 달러로 4위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1조 7,617억 달러로 2위가 되겠고요. 중국은 3조 2,158억 달러로 1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에서는 특히 상품 수출에서는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죠. 근데 지금 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3조 2천하고 1조 7천. 그 월드뱅크의 수치에서보다 조금 차이가 더 나죠. 이건 지금 상품에 한정을 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뱅크에서는 상품 플러스 서비스를 같이 봤었죠. 그래서 같이 보면은 이 차이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상품만 봤을 때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역시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OECD의 오리지널 자료를 보시면은 맨 위가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순서입니다. 일본은 초록색이고 한국은 보라색, 미국은 붉은색, 중국은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수치죠. 2000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들 많이 상승을 했죠. 역시 2000년도에 코로나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침체를 했다가 2021년도부터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해서 지금
지금은 더 많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죠. 자, 최신 통계 자료로서는 제일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순위는요. 순위는 역시 상품 수출에서는 중국이 1위, 그 다음에 미국이 2위, 독일이 3위, 일본이 4위, 네덜란드가 5위, 한국이 6위, 그 다음에 7위가 프랑스, 8위가 이태리, 9위가 캐나다, 10위가 멕시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위부터 영국, 스위스, 인디아, 인도, 그 다음에 스페인, 벨지움,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가 20위까지 되었고요. 밑에 인도네시아, 터키,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칠레,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볼까요? 상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품 수입은 한국은 5,731억 달러, 9위가 되겠고요. 일본은 7,332억 달러로 4위, 미국은 2조 8,530억 달러로 수입은 1위, 중국은 2조 6,531억 달러로 수입은 2위가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도 지금 보셨던 대로 2위가 일본, 한국, 미국, 중국 그렇습니다. 순위를 전체 순위를 보면은 수입 1위는 상품의 수입입니다. 수입 1위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인디아, 인도, 네덜란드, 한국, 이태리 이런 순위가 10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벨지움,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브라질까지가 22순위가 되겠고요. 자, 수지를 보겠습니다. 상품 수지입니다. 한국은 760억 달러 흑자, 흑자 순위가 9위가 되겠고요. 일본은 159억 달러 흑자, 순위가 16위. 미국은 1조 913억 달러, 상품 수지가 1조 913억 달러 적자입니다. 적자. 순위도 45개국 중에서 꽁치입니다. 적자가 1조 달러, 상품 수지였으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5,627억 달러 흑자입니다. 상품 수지에서 1위고요. 역시 상품 수지에서는 중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1위군요. 이 상품만 놓고 본다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차이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요. 참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 아무리 국간이 크다고는 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1조 달러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어 가지고는 사실 견뎌낼 수가 없죠. 그나마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화폐를 발행하고 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만은 뭐 다른 나라 같으면은 꿈도 못 꾸는 거죠. 뭐 일본도 최근에 수지가 많이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갑니다만은 일본도 뭐 준기축통화에 속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저력이 뭐 미국만큼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을 보시고요. 요거는 지금 보신 대로 일본이 159억 달러 흑자고요. 한국은 760억 달러 흑자고요. 미국은 1조 913억 달러 적자고요. 중국은 5,627억 달러 흑자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요 순위도 보시면은 월드뱅크 때와 마찬가지로 두 페이지에 나눠서 표기를 해야 다 4개 국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품 수지 1위는요. 역시 중국이죠. 한국은 9위, 일본은 16위, 미국은 45위. 그러니까 뭐 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꽁치인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수지가 2위가 독일이군요. 역시 독일도 상품에 있어서 수지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3위가 아일랜드예요. 약간 의외이기도 하고 한데 더 의외인 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4위예요. 러시아가 얼마가 흑자입니까? 1874억 달러. 1874억 달러 흑자예요. 2021년도에. 2020년도에는 932억 달러 흑자였고요. 계속 흑자가 누적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베이스 바탕이 이런 상품에서의 무역 흑자 수지가 누적이 되어 와서 상당한 힘이 축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5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6위가 스위스, 7위가 오스트레일리아, 8위가 네덜란드, 9위가 한국, 10위가 이태리.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상품 수지에서 석유 수출 등에서 많이 흑자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뭐 중개무역이라든지 어떤 무역이 왕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지가 아주 좋습니다. 8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같은 나라는 물론 상품도 수출도 있습니다만은 그에 뭐 여러 가지 상품 수출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의외로. 자, 다음에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서비스도 수출, 수입, 수지 이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 한국은 1207억 달러 흑자고요. 7억 달러고요. 순위는 13위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1680억 달러 순위는 9위. 서비스에서 수출 1위는 7712억 달러를 차지한 미국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1위가 됐습니다. 역시 서비스 부분에서는 미국이 1위군요. 중국도 서비스 부분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384억 달러로 4위입니다. 4위. 서비스 수출도 많이 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신 것은 OECD의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순위를 볼까요? 전체 순위요. 서비스 수출에서 1위는 역시 미국, 그 다음에 2위가 영국입니다. 영국.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부분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에 포함이 되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3위. 그 다음에 중국이 4위였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5위입니다. 서비스 수출에서도 아일랜드가 상당히 순위가 높군요. 특히나 최근에 IT 분야, 소프트 부분에서 상당히 아일랜드가 강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프랑스는 관광, 등 문화 등등 서비스 부분에서 수출이 당연히 많을 거고요. 인디아도 최근에 특히 IT 부분에서 이 수출이 많죠. 그래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파리, 네덜란드도 금융이 강하죠. 9위가 일본이고요. 10위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도 무역, 중개 무역 이런 등이 아주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11위가 벨지움, 12위가 스위스, 13위가 한국이죠. 자, 이상 보신 게 서비스 부분의 수출 순위가 되겠고요. 서비스의 수입은 한국은 1245억 달러로 12위, 일본은 2068억 달러로 7위, 미국은 5412억 달러로 1위, 서비스 수출도 1위, 수입도 1위군요. 중국은 4,383억 달러로 2위. 수입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죠? 서비스 수입이. 자,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이런 순서입니다. 랭킹 전체를 보겠습니다. 서비스 수입에서도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 3위가 독일, 4위가 아일랜드, 5위가 프랑스, 6위가 영국, 7위가 일본, 8위가 네덜란드, 9위가 스위스, 10위가 인디아, 11위가 벨지움, 12위가 한국. 이렇게 네 나라가 다 10위권에 거의 속해 있죠. 자, 다음으로 수지로 가보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의 수지입니다. 서비스 부분 수지. 한국은 어떻습니까? 38억 달러. 적자군요. 역시. 순위도 34위. 일본도 적자. 적자 단위가 좀 큽니다. 387억 달러. 저희보다 거의 10배죠. 딱 10배 맞네요. 순위는 43위.
미국은 230억 달러 흑자입니다. 오래간만에 흑자네요. 역시 서비스 수지에서는 미국이 1위. 중국은 999억 달러 적자입니다. 역시 서비스 부분에서는 적자군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중국이 수지에서는 꽁지예요. 45위. 역시 상품에서는 뭐 중국이 당연히 수지가 1위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중국이 맨 마지막이군요. 꽁지군요. 거꾸로 미국은 서비스 부분에서는 1위고 상품 부분에서는 꽁지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두 나라의 그 어떤 현황이 역력하게 지금 보이죠?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요. 자, 일본은 387억 달러 적자고요. 한국은 38억 달러 적자고요. 미국은 2,300억 달러 흑자. 중국은 999억 달러 적자. 미국은 흑자입니다. 2,300억 달러 흑자. 자, 순위도 보시죠. 이것도 역시 두 페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품 대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그러죠. 서비스에서는 미국만 1위로 왼쪽 칸에 있고 나머지 한국, 일본, 중국은 오른쪽 끄트머리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서비스 수지에서는 1위고 한국이 34위고 일본은 43위, 중국은 45위 꽁지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21년도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빠져 있습니다. 자, 서비스 수지에서 어떤 나라들이 상위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미국이 1위고 영국이 2위, 3위가 인디아, 4위가 스페인, 5위가 프랑스, 6위가 아일랜드, 7위가 폴란드, 8위가 룩셈부르크, 9위가 네덜란드, 10위가 터키입니다. 역시 관광, 그 다음에 뭐 무역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IT 이런 분야가 강한 나라들이요. 자, 다음번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수지. 그 수출 수입은 아까 월드뱅크에서 거의 보셨죠? 또 반복하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수지만 보겠습니다. 자,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그야말로 흔히 이야기하는 무역 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무역 수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721억 달러 흑자, 순위는 9위가 되겠고요. 일본은 227억 달러 적자고 순위가 40위. 그럼 지금 보시면은 한국 721억 달러 흑자, 일본 227억 달러 적자면은 딱 차익이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되죠. 일본과 한국의 무역 수지에서의 적자 수지 폭이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매년. 자, 미국은 무역 수지,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우리가 8,613억 달러 적자, 45위 꽁지가 되었고요. 중국은 4,628억 달러 흑자로 무역 수지에서는 1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상품 서비스 합친 수지에 있어서는 단연코 중국이 1위입니다. 미국이 뭐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한국은 뭐 9위 정도 상위권에 있고 일본만 하더라도 40위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제 실상이 이렇습니다. 수지 그야말로 뭐 실익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차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상품에서는 한국,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순위로 흑자고 미국은 적자였는데 서비스에서는 적자 순위가 중국, 일본, 한국, 미국은 흑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보시면은 미국과 특히 미국과 중국은 미국은 이 상품과 서비스에서 거의 그야말로 거꾸로 됐고 중국은 또 상품에서는 흑자, 서비스에서는 적자 이렇게 거꾸로 미국과 중국하고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을 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합친 수위 전체 순위를 한번 볼까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수지 전체 순위가 되겠습니다. 1위는 중국이고요. 한국이 9위, 일본이 40위, 미국은 45위인데 다른 나라들은 독일이 2위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아일랜드, 4위가 프랑스, 러시아,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스위스, 7위가 오스트레일리아, 8위가 사우디아라비아, 9위가 한국, 10위가 노르웨이였습니다. 그 밑에 이태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지금까지 쭉 보셨다시피 한국이 수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죠.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및 서비스의 수지에서는 항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월드뱅크하고 OECD하고 무역 수지만 같이 놓고 한번 어땠었는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월드뱅크에서 602억 달러 흑자였죠. OECD에서도 721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일본은 8억 달러 적자였고 월드뱅크에서 OECD에서는 무려 227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미국도 같은 적자입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죠. 월드뱅크에서는 6,511억 달러, OECD에서는 8,613억 달러. 중국은 월드뱅크에서는 3,661억 달러 흑자였고 OECD에서는 4,628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렇게 그 월드뱅크하고 OECD하고 차이가 조금씩 나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한국은행의 경상
수지 통계 개통도가 있었죠. 거기서 상품하고 일반 상품 이렇게 나눠져 있었듯이 어느 부분을 채택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시점 수치냐, 뭐 연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지금 월드뱅크는 2020년 수치고요. 2020년 수치고 OECD는 2021년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2021년 수치라도 시점은 어느 시점을 잡은 통계 수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역 관련 통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한번 OECD 수치를 가지고 또 보고 월드뱅크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상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상품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처음에 개통도에서 보셨죠? 이 항목들을 합결한 흔히 이야기하는 경상수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은 무역수지가 되겠고요. 지금 보실 것은 경상수지입니다. OECD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영어로는 current account balanc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현 시점에서의 경제 수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872억 달러의 흑자가 되겠습니다. 872억 달러 흑자. 순위에서는 6위. 일본은 1,405억 달러 흑자. 순위는 3위. 미국은 8,216억 달러 적자. 순위는 45위 공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 3,173억 달러 흑자. 순위도 1위. 경상수지에 있어서도 중국이 1위고 미국은 꽁찌고 OECD 45개 국가 통계 나와 있는 45개 국가 중에서요. 일본이 3위고 한국이 6위입니다. 이 앞에 무역수지에서는 일본이 적자였죠. 근데 지금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흑자입니다. 그것도 1,405억 달러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요 일본 1,405억 달러 흑자, 한국 872억 달러 흑자, 미국 8,216억 달러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죠. 중국 3,173억 달러 흑자, 플러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위도 볼까요? 중국이 1위고 일본이 3위고 한국이 6위고요. 미국이 45위 공지입니다. 그 외 나라들은 독일이 2위고 일본이 3위였죠. 러시아가 4위. 경상수지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4위입니다. 얼마나 흑자냐? 1조가 아니고 1,219억 달러. 1,219억 달러 흑자군요. 흑자. 적지가 않죠? 다 이 최근에
석유, 천연가스 등이 그 수출이 러시아 경제를 많이 이렇게 흑자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한국, 7위는 스위스, 8위가 노르웨이, 9위가 아일랜드, 10위가 오스트레일리아. 그 외 사우디아라비아, 이태리,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스페인,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핀란드가 20위까지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적자가 많은 나라들 볼까요? 뭐 당연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1위는 적자가 많은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영국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많은 나라가. 3위가 꼴찌 3위가 인디아. 그리고 브라질. 그 다음에 칠레. 콜롬비아, 그 다음에 프랑스도 적자예요. 경상수지가. 막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어떤 지구상의 국가들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거는 경상수지 전체가 되겠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경상수지 속에 아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있었죠. 뭐 그거의 오리지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서비스 수지의 오리지널 데이터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본원소득, Primary Income Balance가 되겠습니다. 아까 본원소득 수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본원소득 수지는 그야말로 노동, 임금에 의한 수입과 그 다음에 투자에 의한 배당,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차관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임금, 배당, 이자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보십시오. 18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뭐 190억 달러 정도 흑자고요. 미국이 1749억 달러 흑자. 반면에 중국은 1620억 달러 적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본원소득 수지에서는 적자가 된 거죠. 즉 아까 이야기한 해외 나가서 임금을 받고 그 다음 배당을 받고 이자를 받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다 흑자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역시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배당, 그 다음에 돈을 빌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중국은 해외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고 또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죠. 그에 대한 이자 나가는 것이 결국 본원소득 수지에서는 162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게 된 결과입니다. 거꾸로 일본은 아직도 해외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또 해외에 많은 자본을 투자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본원소득 수지에서 흑자를 봐서 아까 보셨던 경상수지에서는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상품 수지, 무역 수지에서는 일본은 상당한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원소득 수지에 있어서 많은 흑자를 봤기 때문에 아직은 경상수지 전체에 있어서는 흑자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일본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일본이 해외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이자로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이 본원소득 수지 부분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아직 일본도 1,4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수지, 무역수지에서는 일본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소득수지. 여기 secondary income balance라고 되어 있죠. 이전 소득에서는 일본은 219억 달러 정도 적자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4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역시 미국은 뭐 1,351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죠. 단지 중국은 165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무상 원조, 그 다음에 기부, 뭐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요. 그 외에 이제 가족들 간에 그야말로 대가 없는 송금,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 일본, 한국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중국은 거꾸로 이 부분에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체를 윤곽을 잡으시고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이 국제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아까 이제 투자, 지금 커런트 어카운트가 경상수지였죠. 그 다음에 캐피탈 어카운트, 자금수지, 파이낸셜 어카운트, 뭐 재정적 수지, 그 다음에 캐피탈 어카운트, 금융수지죠. 금융계정이죠. 그 다음에 에라, 이게 워낙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조합을 하기 때문에 에라가 납니다. 그래서 에라 및 보완이죠. 보증이죠. 뭐 이런 수치를 같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보시고, 이게 이제 국제수지 결과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의 수치만 나와 있는데요. 한국의 경상수지가 2021년도에 883억 달러 흑자고요. 그 다음에 상품 수지는 762억 달러 흑자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31억 달러 적자고요. 본원소득 수지는 193억 달러 흑자고요.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는 41억 달러 적자. 그 다음에 자본 수지는 1억 달러 정도 적자. 그 다음에 금융계정은 767억 달러 흑자. 오차 및 누락이 113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수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본이 투자가 되는 거죠. 해외 투자가 되는.
주식 투자하는 것도 이 자본 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가 더 많다는 거죠. 뭐 한국이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투자를 받는 것보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금융계정은 그야말로 금융기관 등의 계정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 수지는 2021년도의 경우에 한국은 1,535억 달러, 여기죠. 1,535억 달러 정도 흑자가 되겠습니다. 1,535억 달러 정도 흑자. 자, 막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이건 지금 이제 영어로 번역된 수치가 되겠고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칼럼의 메인 테마인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로 돌아가세요. 어땠습니까? 한국이 아직 그 교역, 뭐 수출, 수입, 이 절대적인 양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이 아직 한국에 앞서 있는데 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였죠. 이미 실리적인 수익, 뭐 돈이 국가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이 됐습니다. 뭐 여러 수치들이 나와서 헷갈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뭐 많이 듣고 또 아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개념이라든지 수치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등 국력 비교에 있었어요. 막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야말로 결정적인 힘인 군사력, 또 국방 예산, 더 나아가서는 방위산업, 그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세계 각 기관들에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